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정민호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전 30년을 살았던 시애틀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좋다면서 왜 돌아오셨어요? 처음엔 간단히 대답했어요. 고향이 그리워서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깨달은 진실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1994년 3월 저는 29세의 나이로 시애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때 김포공항에서 아내와 2살배기 아들과 함께 떠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꿈에 그리던 미국이었거든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저에게 시애틀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있고 아마존이 막 시작되던 그곳이었으니까요. 처음 정착한 곳은 시애틀 북쪽 린우드였어요. 월세 $950짜리 2베드룸 아파트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저렴했죠. 그때 제 월급이 $3,800였으니까 월세가 월급의 4분의 1 정도였어요. 지금은 그런 비율로 살 수 있는 곳이 시애틀에 있을까 싶네요. 첫 직장은 시애틀 다운타운의 작은 소프트웨어 회사였습니다. H에서 일비 비자로 시작해서 3년 후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때가 1997년이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하고 집에 와서는 영어 공부를 했어요. 아내도 ESL 클래스에 다니며 적응하려고 노력했고요. 2000년에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했습니다. 그때 느꼈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월급이 $70,000로 올랐고 스톡 옵션도 받았거든요. 레드몬드에 있는 본사까지 매일 40분씩 운전해서 다녔는데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꿈을 이루고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게 신났거든요. 그 무렵 벨뷰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350,000에 산 3베드룸 단독주택이었는데 지금 그 집값이 $1,200,000가 넘어요. 당시엔 그냥 살 집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투자가 된 셈이죠.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40세였어요. 선서식에서 성조기를 바라보며 충성을 맹세할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한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됐지만 그때는 전혀 아쉽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이들도 잘 자랐습니다. 큰아들은 워싱턴 대학교를 졸업하고 구글에 취직했고 둘째 딸은 UC 버클리를 나와서 의사가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죠. 우리가 이룬 아메리칸 드림의 결과물이었으니까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3년을 일했습니다. 윈도우 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시대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일했어요. 시니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까지 올라갔고 연봉도 $150,000까지 올랐죠. 2015년쯤부터는 은퇴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401k에 $1,000,000 정도 모였고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경제적으로 은퇴할 준비는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3월 저는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62세 생일을 맞아 회사에서 성대한 은퇴 파티를 열어줬어요. 3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들이 모두 참석해서 축하해줬을 때 정말 뿌듯했습니다. 은퇴 후 첫 달은 정말 좋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할 필요가 없다니 이런 자유로움이 있나 싶었죠. 소셜 시큐리티도 매월 $2,200씩 나왔고 401k에서 월 $3,000씩 인출해서 써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이었어요. 하지만 3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허전했어요. 매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골프를 배우려고 했지만 재미없었고 책을 읽으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아내와 둘이서 큰 집에 있으니 왠지 답답했습니다. 그때쯤 한국에서 온 소식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동창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예요. 67세였는데 간암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장례식에 못 간 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일을 계기로 한국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30년 전에 떠나온 고향,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곳인데 갑자기 그리워지더라고요. 아내와 상의해봤어요. 여보, 우리 한국에서 살아볼까?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대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우리도 나이가 들었는데 마지막엔 고향에서 살고 싶어. 검토해보니 경제적으로도 가능했어요. 집을 팔면 세금 떼고도 $800,000 정도 남을 것 같았고 소셜 시큐리티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65세가 되면 복수 국적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결정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어요. 아빠, 여기서 손주들이랑 같이 살면 안 돼?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2024년 8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30년 만에 역이민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기분 정말 설명하기 어려워요. 한국어 안내 방송을 들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첫 정착지는 분당이었습니다. 전세 5억에 월세 150만 원짜리 아파트를 구했어요. 3베드룸에 전용 면적 32평, 시애틀 집보다는 작았지만 깔끔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게 한국어로 되어 있고 김치찌개를 언제든 먹을 수 있고 지하철로 어디든 갈 수 있고 역시 고향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곧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보험이었어요. 건강보험 가입하려고 했더니 6개월 거주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실비보험을 따로 들어야 했는데 월 보험료가 25만 원이었어요. 시애틀에서는 메디케어로 거의 공짜였는데 말이죠. 두 번째는 생활비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소고기가 100g에 3만 원이에요. 시애틀에서는 파운드당 15달러, 그러니까 100g에 8달러 정도였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3배나 비쌌어요. 외식비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평범한 한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2만 원이에요. 시애틀에서는 15달러면 괜찮은 점심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한국이 더 비싸더라고요. 세 번째는 디지털 적응이었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보니 한국의 디지털 시스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어요. 은행 업무 하나 보려고 해도 공인인증서니 뭐니 복잡하고 병원 예약도 앱으로 해야 하는데 사용법을 모르겠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모든 게 영어로 간단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어인데도 더 복잡했어요.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정작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였어요. 30년 전 친구들을 찾아갔는데 저만 변한 게 아니었어요. 다들 각자의 인생이 있고 새로운 관계망이 있더라고요. 저는 마치 외국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다섯 번째는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빨라졌어요. 모든 걸 빨리빨리 하려고 하고 배달 문화도 놀라웠어요. 새벽에도 치킨을 시킬 수 있다니 신기하긴 했지만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었어요. 시애틀에서는 30년 동안 쌓은 관계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한국에서는 아무도 없었어요. 아내와 둘이서만 있으니까 더 외로웠습니다. 2개월째가 되니까 아내가 말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잘못 결정한 것 같아. 저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인정하기 싫었어요. 조금 더 적응해보자. 3개월째에는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져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비만 50만 원이었어요. CT 찍고 혈액 검사하니까 1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시애틀에서는 메디케어로 20달러만 내면 됐는데 말이죠. 4개월째에는 정말 우울해졌어요. 매일 집에만 있으니까 할 일이 없더라고요. 시애틀에서는 시니어 센터도 있고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많았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려웠어요. 5개월째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빠,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다고 해요. 크리스마스에 오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은 시애틀에 있다는 걸. 6개월째가 되던 지난달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애틀로 돌아가자. 아내는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 달 다시 시애틀행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3월에 돌아갈 예정이에요. 30년 살았던 집은 팔았지만 린우드에 콘도 하나를 계약했어요. 2베드룸에 45만 달러, 우리 나이에는 충분한 크기죠. 지금 이 순간 저는 제가 깨달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진실은 경제적 현실이었어요. 한국이 더 저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미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쌌어요. 특히 의료비는 한국이 더 부담스러웠죠. 시애틀에서는 메디케어 덕분에 의료비가 거의 안 들었는데 한국에서는 매달 의료비만 30만 원씩 들어갔어요. 두 번째 진실은 적응의 어려움이었어요. 30년 동안 미국 시스템에 익숙해진 저에게
한국은 오히려 외국 같았어요. 언어는 같지만 문화가 달랐거든요. 빨리빨리 문화, 디지털 문화, 모든 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였어요. 세 번째 진실은 관계의 중요성이었어요. 고향이라고 해서 저절로 관계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시애틀에서 30년 동안 쌓은 관계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교회 친구들과의 주일 브런치, 골프 치는 동료들과의 모임, 이웃과 나누는 안부 인사까지. 네 번째 진실은 가족의 의미였어요. 아이들과 손주들이 있는 곳이 진짜 고향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제가 태어난 곳이지만 더 이상 제가 사는 곳은 아니었어요. 30년이 지나면서 저의 삶의 터전은 완전히 시애틀로 옮겨갔던 거예요. 다섯 번째 진실은 노후의 현실이었어요. 젊을 때는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67세가 되니까 변화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사람들, 모든 게 젊은 사람들의 일이더라고요. 특히 의료 시스템이 중요했어요. 시애틀에서는 주치의가 있고 메디케어로 모든 게 해결됐는데 한국에서는 병원 갈 때마다 스트레스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한데 의료 시스템에 적응 못하면 정말 힘들어요. 여섯 번째 진실은 돈의 가치였어요. 한국에서 쓸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집세, 생활비, 의료비 모든 게 예상을 벗어났죠. 특히 환율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받을 때마다 손해를 보는 기분이었어요. 일곱 번째 진실은 문화의 차이였어요. 같은 민족이라고 해서 문화가 같지 않더라고요. 30년 동안 미국 문화에 익숙해진 저에게 한국 문화는 때로는 답답했어요. 위계질서, 빨리빨리 문화, 집단주의, 젊을 때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여덟 번째 진실은 시간의 중요성이었어요. 67세의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적응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릴 텐데 그 시간에 시애틀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홉 번째 진실은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저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기도 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살면서 제 정체성이 바뀐 거죠. 한국에서는 미국 사람 취급받고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취급받는 그런 애매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두 곳 모두에서 살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진실은 선택의 자유였어요. 저는 한국에서 살 수도 있고 미국에서 살 수도 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서 어디서 사는 게 저에게 맞는지 확실해졌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번 6개월이 헛된 시간은 아니었어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배운 거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제게 맞는 삶이 무엇인지. 시애틀로 돌아가면 모든 게 예전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집도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뀌지 않아요. 가족, 친구, 그리고 30년 동안 쌓은 관계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게 소중한 깨달음을 줬어요. 고향이라는 건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건,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집이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 다음 달 시애틀에 도착하면 손주들을 먼저 만날 거예요. 6개월 만에 보는 손주들이 얼마나 클지 벌써 궁금해요. 그리고 교회 친구들도 만나고 시니어 센터도 다시 다니고 골프도 다시 배워볼 생각이에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실해졌어요. 어디서 살든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 한국도 좋은 나라지만 저에게는 시애틀이 더 맞아요. 혹시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 경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여기미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에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개인적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특히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이주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젊을 때는 어디서든 적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변화가 힘들어져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이번 경험이 없었다면 평생 그때 한국에 갔으면 어땠을까 하고 아쉬워했을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알죠. 시애틀이 제게 맞는 곳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선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한국이 더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미국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에게 정직한 거예요.
저는 이제 시애틀로 돌아가서 남은 인생을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낼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진실이에요.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을 통해 저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집은 건물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이 있는 곳이 진짜 우리 집이라는 것. 다음 달이면 저는 다시 시애틀 하늘 아래 있을 거예요. 30년을 산 그곳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갈 준비가 됐어요. 감사합니다.